현대 지상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원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격 헬기입니다. 밀리터리 채널 센 놈 더 센 놈입니다. 오늘날 지상전에서 보병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거나 또는 적 전차부대에 큰 타격을 입힐 자산 중 하나가 공격 헬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어떤 헬기를 운용하고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월남전에서 헬기로 보병을 밀림이나 산에 있는 고지에 수송하며 공중강습이라는 전술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월남전에서 10명 정도의 보병을 실어 날랐는데 밀림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이 사격을 해대자 피해가 발생하며 착륙 지역의 적들을 소탕 또는 보병 지원의 필요성이 생겨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체양 쪽에 M60 기관총이나 로켓포드 또는 건포드, 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가 수송용으로 개발된 헬기라 전면에서 노출 면적이 큰 형태이고 장갑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본격적으로 공격만 전담하는 헬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처음 도입된 것이 같은 벨사가 제조한 AH-1 코브라 헬기입니다. 1100마력, 즉 전차 엔진 수준의 고출력 엔진을 탑재하고 277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AH-1 코브라는 피탄 면적을 최소화하여서 동체 전방이 98cm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무장은 전방 기수의 초기형은 미니건을, 후기형은 20mm 게틀링건을 탑재하였고 동체 파일런에 로켓포드, 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며 2019년까지 생산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아직 운용 중입니다. 쌍발 엔진으로 출력을 향상시킨 슈퍼코브라는 미해병대에서 운용하며 주로 강습 상륙함에 탑재됩니다. 기수 조종석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며 시속 315km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생산 대수는 현재 1200대 정도로 대만과 튀르키예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최근 AH-1Z 바이퍼는 기수 부분에 전자광학장치 및 조종석에 LCD 디스플레이 등이 고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의 사수석에는 목표 조준을 위한 조준 장비가 튀어나와 있고 역시 LCD 디스플레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헬멧도 전방 정보가 표시되는 신형 헬멧입니다. 코브라 바이퍼는 탑재 미사일은 헬파이어입니다.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코브라는 당분간 계속 미해병대에 운용될 듯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고속타격 헬기로 AH-56 샤이언을 로키드 마틴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비행 중 사고가 나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미육군 항공대의 현 주력 공격 헬기는 AH-64 아파치입니다. 샤이엔 헬기가 도입 취소되자 코브라 헬기보다 엔진 출력이 더 강하며 생존성이 더 향상된 헬기가 필요로 해 개발된 헬기입니다. 엔진은 약 2000마력에 가까우며 최대 시속 293km로 비행 가능하며 기체는 조종석 및 엔진, 회전 날개는 방탄 재질로 보호됩니다. 회전 날개는 23mm 러시아 대공포에도 견딜 수 있으며 조종석과 엔진은 14mm 기관포의 피격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통이나 기타 주요 부위는 케블라와 고강도 섬 유재질을 적층하여 동체가 피탄되어도 비행 가능하게 내탄성을 부여하게 제조되었습니다. 기체 앞쪽의 전자장비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기수 앞상 닿는 조종사의 야시장비 센서이고 왼쪽은 사수의 야시장비 센서, 오른쪽 렌즈 2개는 타겟 획득 및 거리 측정 레이저 지시기입니다. 전방 사수석 및 조종석은 LCD 디스플레이와 전자장비로 가득하며 전방 표적 정보는 조종사의 연동 헬멧에 있는 조준경에 전달됩니다. 무장은 기수 하단에 30mm M230 체인건이 있고 주로 고폭탄을 사용, 전방의 보병이나 경장갑 차량에 대해 효과가 높습니다. 이 30mm 체인건은 전방 사수의 헬멧과 자동 연동이 되어 사수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기관포도 움직입니다. 기관포탄은 한 판의 클립을 기체 내부의 무장사들이 계속 밀어서 탄입해줘야 하며 보통 300발에서 최대 1200발까지 적재합니다. 주무장으로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있는데 사거리는 8km에서 10km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텐덤 탄두로 관통력이 1200mm의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어 현용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 가능합니다. 사거리는 8km에서 10km로 저고도에서 발사 시 적의 기관포의 사거리에 멀리 떨어져 발사하므로 매우 효율적이며 가격은 한 발당 1억 정도나 합니다. 숨어있는 적 보병 집단, 저격수, VIP 타겟 차량, 적 전차 등 탄두 중량 8kg, 미사일 중량 45kg 정도로 보통 8발, 최대 16발을 탑재 가능합니다. AH-64 초기형은 지상보병의 레이저 지시기,
또는 정찰 헬기의 레이저 지시기에 의한 표적 추적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이 적의 대공학이나 악천후 등에 취약하자 AH-64D부터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여 전방에 있는 많은 목표를 선별, 가장 위협적인 16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 유도 가능합니다. 이 롱보우 레이더 덕분에 기존 레이저 유도 방식과 달리 목표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 후 망각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치 헬기는 1986년 배치되기 시작하여 걸프전에서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저고도로 침투하여 이라크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이라크군의 지상방공 레이더를 파괴하며 지상전의 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걸프전 동안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A식과 더불어 수많은 이라크군의 지상 기갑 전력을 파괴하였습니다. 아파치 헬기의 이런 실전에서의 입증된 화력 때문에 미군뿐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우리 군은 아파치 헬기를 36대를 도입하였고 최근 데이터링크와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한 아파치 헬기는 아직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이 안 되었는지 매체에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288발을 360억의 군수지원 및 수리비를 포함 도입 요청하였고 미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군처럼 다양한 공격 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구소련 시절 미군의 UH-1 강습 헬기가 공격 헬기 임무도 수행하는 걸 보고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Mi-24 하인드입니다. 하인드 헬기는 2200마력의 2기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시속 356km로 비행 가능하며 이는 미군의 아파치보다 60km 이상 고속입니다. 순항 고도는 4500m까지 가능하며 현재까지 많은 개량형이 있습니다. 무장은 기수 부분에 12mm 게틀링 기관총이나 기수 측면에 30mm 이연잔 기관포를 장착하며 동체 파일런에는 50mm 로켓포드와 팔란가 또는 슈트룸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합니다. 동체 중앙부에는 수송칸이 있어 초기에는 강습 보병을 태우고 다녔는데 로켓이나 기관포를 발사 시 탑승 보병들이 충격을 먹고 기동성이 저하되자 현재는 거의 공격용으로 주로 활용하며 수송칸은 재무장을 위한 무장사와 예비탄을 탑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체 주요 부위는 방탄이 잘 갖춰져 소총탄으로는 격추시키기 어렵고 보병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도 격추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에 사수, 후방석에 조종사가 탑승하며 티타늄으로 조종석을 보호해 37mm 대공포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조종석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거의 주로 돼 있고 최근에 다소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 지상군의 호위, 강습 임무를 하면서 아프간 반군에 많은 타격을 주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도 수출이 되었으며 산악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도 보병 강습용으로 수입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인드 헬기는 아프간전에서 미군의 스팅어 미사일과 대공포에 격추되는 일이 생기며 구소련은 생존성이 더 향상된 순수 공격형 헬기 도입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조사인 미르는 하인드의 동체 수송칸을 없애고 동체를 좀 더 슬림화한 Mi-28 하복을 개발합니다. 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외형이 유사한데 엔진 출력은 훨씬 강력해 2700마력, 최고 시속 370km로 비행 가능합니다. 기수 부분에 전자장비는 N형의 경우 레이저 거리 측정기, 롱보우와 비슷한 레이더를 장착하여 야간 전투가 가능합니다. 기수압 30mm 기관포, 에쿠미사일, 로켓포드를 장비합니다. 조종석은 12mm 중기관총에도 방탄이 되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모프사에 개발한 호컴 K-50 헬기는 대전차 전투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1인승으로 동축 반전식이라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하모크 헬기가 러시아의 육군 주력 헬기이고 호컴은 공수부대 지원용입니다. KA-50 호컴은 비상시 로터가 빠지며 승무원이 사출로 탈출 가능합니다. 2인승의 KA-50이 있는데 전방에 레이더를 대형화하였습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은 현재 유로콥터사에서 개발한 타이거를 운용 중입니다. 유럽은 원래 링스, 가젤 등의 경무장을 한 무장 헬기를 운용하다가 아파치의 개발에 자극을 받아 공격 헬기를 개발한 것이 타이거 헬기입니다. 1300마력 롤스로이스 엔진을 탑재, 시속 290km까지 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진 추력이 약해 무장 수준이 미군 헬기에 한참 떨어집니다. 조종석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이 운용 중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유럽의 특성상 생산 단가가 높은 것에 비해 무장력이
미군 헬기에 비해 전방 감시 장치도 4km 정도만 탐지 가능하고 높은 유지비, 낮은 가동률 등 운용상 결함이 많아서 보유국가에서도 실제 운용 기체 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탈리아는 망구스타를 운용 중이며 튀르키예는 이를 베이스로 좀 더 개량하여 운용 중입니다. 중국은 라이센스 생산으로 헬기 기술을 축처해오다 2010년에 자체 개발로 WZ-10을 배치하였습니다. 엔진 출력은 1300마력으로 무장 탑재량은 미군 헬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속도는 260km 정도 비행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격 헬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러시아는 강한 방어력과 기동성, 무장력 모두 상급이고 다만 전자장비가 미군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미군은 공격력, 엔진 성능과 전자장비는 상급이나 방어력은 러시아 헬기보다는 떨어질 듯합니다. 미군 아파치도 러시아의 헬기도 격추되는 일이 실제 발생합니다. 얼마나 수리 및 재보급이 뛰어나고 전장에서 운용 가동률이 높은지도 중요 사항일 듯합니다. 이상으로 세계의 공격 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